자, 안녕하세요. 코인 129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뭐 좋은 내용은 없고 오히려 이제 악재가 또 나오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요. 자, 일단은 뭐 해킹을 당한 코인1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또 이제 공지사항도 나온 만큼 앞으로 좀 이렇게 악재 부분들이 해소가 이제 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제 코인1 거래소는 아직까지도 이제 의혹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그 해킹 코인이 9종이었는데 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죠.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열정도 늘어나고 또 이제 의혹적인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찾고 하시는 이러한 그 행동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의혹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제 해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투자 고지를 해야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그런 거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뭐 악재 부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뭐 국제결제은행에서 연례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에 좀 충격적인 메시지가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적 부분들 많이 하락을 했다. 자, 그래도 저희 코인 119 방송에서는요,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양기대의 정보를 이렇게 뜬구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뜬구름, 뜬정보 이런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고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해당 코인이나 종목 가치나 상승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암호화폐 실시간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암호화폐 시장 실시간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빅3 거래소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긴 했는데, 자,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래소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코인원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인원 거래소의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재 실시간 가격은요, 721만 6천원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이제 700만원 한번 이탈이 되긴 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 저점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높여주면서, 박스권 장세, 거래량 없이 박스권 장세를 이제, 돌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이 많이 없어진 만큼, 자, 추가적인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굉장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뭐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너무 이제 투심이 죽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 55만 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 상장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뭐 저점을 조금씩 이제 높여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계속해서 투심이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코인 시세 자체 또는 코인들이 지금 이제 매수세가 이제 굉장히 많이 죽어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매수세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려면 굉장히 큰 그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재료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국민코인 리플입니다. 자, 리플 코인 지금 현재 600원대가 이제 이탈이 돼서 이제 577원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이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오히려 여기에서도 중구난방 또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충분히 증권으로 이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향후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제 뭐 미국 선물 시장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코빅 거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빅 거래소 24시간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722만 6,500원 0.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플 코인입니다. 580원 2.6%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55만 3천원 1.3% 하락 중 비트코인 캐시 93만 6,500원 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카 코인 93원 3.1%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15,710원 2.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라이트코인입니다. 105,950원 2.6%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이 의외로 10만 원대 가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지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골드입니다. 67,000원 4.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크코인인데요. 대시코인 286,438원 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켓이 206,388원 1%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모네로 코인 136,502원 2.3%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거코인입니다. 36,890원 0.3%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팅코인입니다. 1,552원 5.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3 거래소 중에 이제 두 번째 거래소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투심이 많이 죽어 있는 만큼 하락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악재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하락장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상승 가능성 재료가 나온다면 가볍게 이렇게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리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빗선거래소 비트마루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천원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말간에 지속적으로 하락장이 나오면서 지난 주말도 마찬가지로 좀 불안감에 떨고 계셨던 시청자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악재 속에서도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빗선거래소 시세 먼저 알아보고 바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선거래소 현재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0.87% 하락 중입니다. 717만 4천원에 거래 중이고요. 자, 다음은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0.08% 하락한 55만 2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리플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코인 2.04% 하락 중입니다. 57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1.27% 하락한 98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오스 코인입니다. 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코인이죠. 현재 2.22% 하락 중입니다. 11,430원에 거래하고 있고요. 자, 라이트 코인입니다. 1.12% 하락한 10만 5,2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자, 에이다 코인입니다. 2.20% 하락 중이네요. 현재 17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트론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 코인 4.16% 하락한 46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다음은 대시 코인입니다. 5.49% 하락 중입니다. 28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모네로 코인입니다. 1.88% 하락한 13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0% 하락 중입니다. 1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비체인 코인입니다. 2.10% 하락한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1% 하락 중입니다. 15,7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퀀텀 코인입니다. 2.64% 하락한 1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미세고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 하락 중이네요. 9,9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제트캐시 코인입니다. 1.62% 하락한 20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콘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 하락 중입니다. 2,217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진리카 코인 보겠습니다. 3.15% 하락한 9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터니티 코인입니다. 2,780원으로 현재 2.79% 하락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보겠습니다. 현재 2.87% 하락 중이네요. 35,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제로엑스 코인입니다. 4.33% 하락한 86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팀 코인 보겠습니다. 3.34% 하락 중이네요. 1,76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어거 코인 보겠습니다. 1.98% 상승 중입니다. 현재 3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골렘 코인입니다. 2.37% 하락 중입니다. 41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스트라티스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7% 상승 중이네요. 3,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합권 0% 보합권으로 81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H쉐어 코인입니다. 1.45% 하락한 6,0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루프린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 하락 중입니다. 3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엘프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프 코인 4.45% 하락한 7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미스릴 코인입니다. 0.62% 상승 중입니다. 48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현재 3.10% 하락한 1,0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토스 코인입니다. 5.15% 하락 중입니다. 현재 1,74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워레저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2.11% 하락한 27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기프트 코인입니다. 기프트 코인 마찬가지 보합권을 형성하면서 17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은 모나코 코인입니다. 모나코 코인 0.97% 하락 중입니다. 5,5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왁스 코인 보겠습니다. 왁스 코인 3.75% 하락한 12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빗선거래소 마지막 코인이죠. 테넥스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58% 하락 중이고요. 67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뭐 주말간에 그렇게 좀 무서웠던 그리고 불안감에 떨었던 이런 심리를 어느 정도 복구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보합권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 위축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라든지 앞으로 투자에 필요할 만한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인 119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3 거래소 현재 실시간 시세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뭐 투심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 통달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뭐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뭐 적절한 규제라든지 또는 신규 회원들의 이제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이제 뭐 고인물이죠. 고인물에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이제 힘에 붙여가지고 이제 거래를 안 하고 있는 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이제는 정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순기능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뜬 정보 또는 이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가 없고 확실한 정보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선물 만기가 다가올수록 시장은 어느 정도 약세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선물 만기에 따라서 이제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코인이라든지 또는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 이러한 코인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공략을 하면 이런 게 바로 이제 급등전 선침해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찾아오시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요, 코인 119 검색을 하시면은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 하단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은요, 그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방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링크 문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 1577-5753번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또는 애물단지 종목, 자, 이런 부분도 문자로 받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추후에 투자 힐링 캠프 시간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세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바로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이제 시장을 영향을 줄 만한 한 뉴스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핫뉴스 코너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코인 119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정보는 정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이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이제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될 건지 정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인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별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있거든요. 오늘도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중국 JD 파이낸스 블록체인 기반 자산담보증권 출시 계획에 있다. 이런 소식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입니다. 국제결제은행 가상화폐 신랄하게 비판. 내용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요 지자체장 당선인 공약 블록체인에 기록을 했다. 이런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JD 파이낸스 블록체인 기반 자산 담보증권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JD 파이낸스라고 하면 혹시 뭐 이제 그 전자상거래 업체인 JD.com에서 이런 부분도 이제 만들었었는데 혹시 뭐 파이낸스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 이제 파이낸스인데 혹시 이제 주식 자산 담보증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금융권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JD 파이낸스가 제도권을 이렇게 편입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시도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 그러면 블록체인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업이 이렇게 쉽게 그 금융권으로 이렇게 편입을 할 수 있는 길목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JD 파이낸스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의 징동닷컴입니다. 징동그룹이고요. 지금 현재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과 경쟁 관계를 유지할 만큼 상당히 큰 대기업입니다. 자, 이런 징동닷컴의 자회사죠. 이 JD 파이낸스가 이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 자산 담보 증권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JD 파이낸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뭐 기업이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참여자들이 노도로 참여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거래 내역을 기대하는 컨소시엄을 만든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뭐 이런 증권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뭐 국내에서도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국내 한국주택공사죠. 주택공사에서는 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과 그런 블록체인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블록체인이 각 금융 시스템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현대 사회는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편리함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담보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 은행이라든지 또 개인 그리고 자산 신용관리회사 여러 가지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또 그 계약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이미 각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 정보를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뭐 JD.com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리안츠 보험입니다. 알리안츠 보험과 손을 잡고 이 중국에 대한 인터넷 보험사까지도 진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에서도 앞으로 블록체인을 접목시킨 그런 보험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지금 항공보험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공보험 같은 경우 현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시험 테스트 단계에 거칠 만한 그런 보험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항공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제 연기가 된다. 비행기가 연기가 되면 이제 자동으로 그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항공 시스템, 운항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이제 고객들에게 보험금이 나가게 되는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국내에서도 각 병원들과 제휴를 맺어서 실비보험이죠. 실비보험에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그 병원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에 접목된 기록을 가지고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JD 파이낸스에서 이런 뭐 자산담보 증권을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권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이 블록체인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뉴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호재입니다. 하지만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좀 감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더 활발화될 때 비로소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더 활발하고 가치 있는 시장, 또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 알아봤습니다. JD 파이낸스 결국엔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 금융권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자, 국내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SDS라든지 또는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계속 이제 블록체인 기반 만들고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후발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이라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만들어가지고 플랫폼 만들어서 경쟁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 이제 거래 그 규정이라든지 제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로 나가서 이런 부분들 발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서도 ICO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규제가 먼저 빗장이 이제 풀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뭐 당겨질지 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자, 국제결제은행 가상화폐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면 뭐 굉장히 좀 유서 깊습니다. 뭐 80년 이상 뭐 된 그런 이제 이제 그 스위스 이제 바젤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례 이제 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뭐 비트코인은 뭐 계속 할수록 신뢰성에 이제 문제가 있고 오히려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주말 사이에 이런 부분도 악재가 나와가지고 시장도 어느 정도 충격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금융권에서는 사실 이런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을 좀 이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이제 뭐 이렇게 적대시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카드사라든지 은행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아리송하고 앞에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뒤에서는 개발을 하고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보고서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세계 금융권에 대해서는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자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죠?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여러 가지 또 별개의 은행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성장시켜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호재가 한번 나와주고 상승이 나오면 악재로 다시 한번 그 상승을 덮어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의 시작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G20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가상화폐가 현실적, 실제적인 화폐로 인정받기까지 지금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장이 오지 않기 위해 이렇게 국제적인 뭐 기관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국제결제은행이죠. 결제은행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가상화폐가 되게 안 좋다든지 아니면 금지라든지 확실한 규제가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가상화폐를 좀 비판했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상화폐의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떠나가고 가상화폐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사유로는 뭐 주권국의 화폐죠. 현실적인 화폐가 되려면 그 화폐를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사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투기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투기성인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악재로 지금 덮어주면서 좀 평단하게 맞춰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죠. 뭐 통신량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 서버를 압도할 정도로 방대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라고 좀 우려의 말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엄청난 전력 소비가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사용하는 전력이 이 스위스죠. 스위스의 연간 소비량과 맞먹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 소비를 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자체적인 규제를 통해서 좀 규제안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리스크를 좀 검토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거 자체가 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자, 오히려 법적인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이런 금융기관에서 짚어주면서 이제 앞으로 규제를 할 때 또는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이번에 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떨어졌습니다. 잠깐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보합권으로 이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영향은 없으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투자에 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 뭐 하락장의 이제 원인이라고 이제 뭐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지난 하락장 대비해서 원인은 아니지만 자, 이번 주말이었죠. 이번 주말이 하락장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시장 뭐 보면은 항상 주마다
주말마다 악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올 초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1월 달 주말만 되면 악재가 이렇게 나와서 힘들게 이제 했었는데 결국에는 IMF하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연계성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어차피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나오긴 했지만, 자,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단점이 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장점이 되는 부분들만 가지고 가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자는 게 원래 이제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음 달이죠. G20 재무장관 회의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짚고 넘어갈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 기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지자체장 당선인 공약 블록체인에 기록을 했다.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지방선거였죠. 지방선거에 이제 서울 코인, 부산 코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접한 거라고 보면 이미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 수 맞춰서 이제 5천만 개 정도 이렇게 발행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공약에 있으니까 발행을 한 거니까 공약을 지킨 게 이제 됐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국민 여러분, 국민 투자 안 하는 분들한테도 이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활용도가 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지방선거 있으니까 표심 공약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물어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울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산 코인, 여러 가지 지자체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청년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요. 가장 불편한 게 보안성의 문제였겠죠. 그 상품권이 해킹을 당하는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 코인과 이제 부산 코인 블록체인과 이제 가상화폐를 접목시키면서 이제는 안전하게 지방 자치단체에 그런 성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을 좀 주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자체장이죠. 지자체장들이 그동안 선거를 할 때 선거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자,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 선거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주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대다수인데, 자, 이번에는 그런 거를 모두 없앨 수 있도록 이런 선거 최대 중요한 10대 공약을 블록체인에 저장했다라는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러 분의 이제는 선거 공약들이 기록이 됐었는데요. 자, 선거 공약 블록체인의 기록에 맞춰서 5천만 개의 코인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지자체장별로 5천만 개의 코인이 나왔고요. 자, 이는 국민들의 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5천만 개의 코인에서 이제 선거에 대한 공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코인을 소각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기 말에 코인이 남아있는 잔여 코인 개수를 좀 바탕으로 이제 이 지자체장이 앞으로의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성향은 없습니다. 성향은 없지만 그동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인들의 선거하기 전에 공약과 선거가 끝난 다음에 행동은 좀 다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블록체인 자체에서 절대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이제 공약을 내건 만큼 이제는 절대 안 지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공약이 만약에 하나도 안 지켜지게 된다라고 하면 임기 말에 잔여 코인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기 말에서 또 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행보를 좀 감안할 때는 이제 앞으로 얘기했던 그런 공약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통해 유권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또 정치문화 혁신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시스템이고요. 자, 앞으로의 정치적인 신뢰성, 그리고 앞으로의 일생활 속에서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한 표본을 좀 보여주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긍정스러운 호재고요. 정부 자체에서도 이렇게 블록체인을 지속적으로 접목시키고 연구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이슈가 있다라면
앞으로는 그 선거철에 이제 후보들의 이제 공약이 블록체인상에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아무도 이제 뭐 삭제도 안 되는 누구나가 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판가름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기술이다 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말만 하고 이제 뭐 뒤에서는 안 하는 게 이제 뭐 무지기수인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대로 지켜지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렇게 후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뉴스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지금 뭐 저희가 가져온 거를 놓고 치면은 뭐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가상화폐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뭐 취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재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대고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발빠르게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국가 주도하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해당 코인을 잠식하고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코인 129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셨더라면 이런 부분들 캐치를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뭐 해안들이 이제 가지였을 걸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은 챙겨가야죠. 수익을 챙겨가면 그것만큼 또 좋은 건 없습니다. 자, 선물 만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물 만기 이전에는 항상 어느 정도 가격적 호재가 있었어도 가격적 부분들이 하락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자, 그런 선물 만기 전에 오히려 반대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급등하는 코인이라든지 종목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이 시간 끝나고 늦지 않게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요. 코인 119 검색을 하시면은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하단 내리시면은요.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방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투자 힐링 캠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코인 상담 받고 있고요. 1577-5753번으로 사연이 있는 코인이라든지 종목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시겠고요. 자, 문자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 뉴스 코너가 이제 마무리됐고요. 바로 이어서 투자 힐링 캠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저희 코인 119 방송의 가장 핫한 코너죠. 투자 힐링 캠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 코너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사연 뭐가 준비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K락 13,000원 수익 중인데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DK락 하면 우리 이제 뭐 그 비트마루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공략을 했던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이제 뭐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대응과 전략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DK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남북 뭐 관련해서 가스관 연결주로 좀 수혜를 받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13,000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3,000원이면은 제가 추천해 드렸던 그 다음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추천한 이후에 상승되는 거를 보다가 상승돼서 좀 뒤늦게 잡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힘이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 잡으셨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이제 13,000원 정도에서 지금 약수익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나서부터 지금 벌써 30% 이상이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잡으셔서 수익 중이지만 자, 오늘 매도를 하셨다면 오늘 갭상승 이후에 매도를 진행했다면
가장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앞으로의 남북경협주 그동안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수혜, 혜택이 되는 종목들만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차트상에서 뭐 물론 손절가라든지 목표가 같은 걸 정해드릴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앞으로의 방향을 위해서는 좀 별로 탐탁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케이락 같은 경우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1000%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 디케이락에 대해서 앞으로 이 종목이 왜 올라갔고 앞으로 남북경협주가 어떻게 될 건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물어보신 질문하신 시청자분은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 디케이락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케이락 종목에 대한 짧은 대응과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방송에서 또 이렇게 언급을 못 해드린 또 이야기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경협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시아 종목 7,600원에 물려 있습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요. 뭐 종합적으로 보면 아시아 종료라는 게 이제 뭐 대북 지원 관련으로 또 엮여 있잖아요. 어디에요? 개성공단 주위에 농업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농업에서도 뭐 공문이 나라고 뭐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오늘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 많이 뛰었습니다. 현대사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조비 경동 오전까지 뛰었다가 오후에 좀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아시아 종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아 종목 마찬가지로 지금 대북 관련주죠. 남북 경협주로 있어 상당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만 올라간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 무턱대고 들어가셨다가 지속적으로 좀 힘든 장이 연출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과 미국의 그런 무역 전쟁의 이슈로 인해서 좀 장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반등해서 상승하나 싶었으나 다시 한번 힘을 못 쓰고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런 차트입니다. 자, 아시아 종목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남북경협주가 이슈를 받을 때 같이 상승했던 종목들이고요. 최고점을 7,800원까지 끌어올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현재 시청자분께서는 7,600원에 잡으셨다고 했습니다. 7,600원은 바로 최고점에서 잡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당히 좀 나쁜 시점에서 잡으셨다. 이거를 빨리 털고 나오셔라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지지라인을 보면 지금 단기적인 지지라인을 한 6,200원대 라인, 6,100원, 6,200원대 라인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6,200원이 깨진다라고 하시면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두지 마시고 상승할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0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라인 깨지면 바로 손절 처리하시고요. 자, 앞으로의 근데 문제는 상승할 수 있냐가 좀 문제입니다. 앞으로 남북경협주 어떻게 될 전망인지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제 종목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경협주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주의 있게 보시면서 적절하게 이제 시시간을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재료가 계속해서 소멸이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에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결국엔 뭐예요? 이 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 50% 14,000원입니다. 14,000원이겠죠. 손절가 좀 정해주세요. 어디까지 봐야 할지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셨었는데, 자, 투비소프트 하면 좀 사연이 깊은 종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주말에 이제 코인레일 거래소 이제 해킹을 당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내 이사가 두 명이 있었는데 리너스라는 회사가 또 엮여 있고 투비소프트가 그 리너스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취득을 하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엮여 있는데, 자,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투비소프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상당히 많이 급상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이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자, 차트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이런 투자 경고까지 먹고요. 또 이런 장에서 특히나 또 모멘텀이 나온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또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다라고 하시면은 내려간다 하게 되면 12,000원까지는 좀 봐야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000원 라인에서 지지라인 받고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신다라고 하시면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 11,000원 라인, 12,000원 라인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하단으로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웬만하면 이런 높은 종목, 이런 이미 많이 급상승하고 경고까지 먹은 종목은 들어가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런 것들이 대해서 뭐 단기 급간등이라든지 급상승을 좀 필요한다. 그래서 좀 단기간에 수익을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제 앞으로의 투자 타이밍, 맥점을 잡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지 이런 종목 혼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좀 큰 좀 손실이 좀 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꼭 들어오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비소프트, 저희가 이제 대응 전략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방송에서 못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투비소프트. 결국에는 이해 관계자들이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은요. 이거 자세한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 들으시려면 추가적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음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게시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게시판 보면은요. 스토리 3,300원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모은 3천만 원 정도 넣었는데 500도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라도 건지고 교훈 얻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혹시 스토리지 코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정확한 이제 코인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응은 이제 못 해드리지만, 이분 혹시, 방송에 입장하실 수 있으면 입장하셔서 좀 대응 전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코인명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바닥 구간 같은데 지금 사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셨었는데요.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이분의 그 총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저희가, 깨트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주말 사이 계속해서 악재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단기 고점 찍은 이유죠. 단기 고점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의 두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딜 보고 바닥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지금 단기 낙폭 이후에 지금 흐름이, 추가적인 하락세가 안 나오고, 오히려 박스권 장세 들어가니까 이쪽이 바닥인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박스권 나오는 장세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물론 이제 바닥이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또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그 상승 모멘텀이 센 상승 재료가 센 정보가 나온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시세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된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세, 결국에는 가상화폐 시세가 이제 바닥이냐, 단기적인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선물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만기가 다가오기 일주일 전부터 시장은 하락 장세가 계속해서 조금씩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코인이라든지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늦지 않게 이렇게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요, 코인 119 검색을 하시면은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아래 하단으로 내리시면 자,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방송 입장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투자 힐링 캠프 시간도 여기서 이제 끝마쳐야 되는데요. 뭐 비트마루 전문가님, 오늘을 기점으로 바닥이 완성이 됐다면 반등을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자, 여러 가지의 뭐 많은 상황들을 봐야겠지만, 뭐 앞으로의 호재성 이슈, 그리고 악재성 이슈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또 주제가 그런 거죠. 바닥에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좀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은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들어오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코인 129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도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도 많으셨습니다.